8월 15일 제1경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산마 6등급 10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테마 B1 경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지금 1경주가 2세 루키원 경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상금이 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방에서 좀 욕심을 낼 만한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주에 취소됐던 경주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다만 이제 투표에서 이제 게이트 번호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는요 주행 심사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장래가 좀 촉망되는 기대되는 마필들이 좀 나와 있고요. 데뷔전에서 자기 발걸음을 보여준 마필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치열한 혼전이 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번마 그레이캣, 그리고 4번마 명진 캔디, 5번마 럭키 재산, 또 6번마 그린짱, 8번마 그린 폭주, 또 11번마 에너자이저. 이 정도의 막필들이 좀 인기권의 말들이 될 건데요. 이 중에서 이제 그레이캣하고 명진 캔디, 럭키 재산, 이 세 막필은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막필은 이제 데뷔전을 한번 치렀던 말이고요. 근데 대부분이 다 순발력이 좋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앞선이 상당히 지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보여준 능력상 순발력이 가장 좋아 보이는 말은 11번마 에너자이저입니다. 지난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3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잡고 나왔었죠. 근데 마지막에 넷집 게이트에서 좀 끝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발걸음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높지는 않은 말처럼 보여지고 이번 경주에는 이제 11번 외곽 게이트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불리한 전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을 하는 말은 뭐냐? 바로 8번마 그린 폭주입니다. 데뷔전에서 좀 늦발을 했어요. 늦발을 하고 뒤에서 치고 올라왔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뒷심을 좀 보유하고 있었고 10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완성도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폭주는 앞선을 다 보내놓고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어차피 앞선이 난타전이고 선행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무너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마필도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김정준 기수가 상당히 좀 영리하게 말을 좀 타야 됩니다. 그리고 데뷔전을 한번 치렀었던 그린짱, 이마필이 지금 그린 폭주와 함께 홍대유 마방에서 지금 동반 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린짱도 지난 경주에는 이제 선두권에서 경합을 했었어요. 6번 게이트에서 좀 외곽으로 밀리면서 거리상의 손해를 좀 보고 마지막에 좀 걸음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도 좀 그럴 가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그레이캣, 명진 캔디, 럭키 재산이 비록 데뷔전이지만 순발력이 좀 앞서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게이트의 이점까지 있기 때문에 그린짱은 전개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 데뷔전을 치르는 말 중에서는 아마 이 럭키 재산이 상당히 큰 인기비를 모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번마 그레이캣이 전개에 있어서는 좀 더 이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뒷심도 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래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은 편이고 이번 경주에는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예상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 제일 이제 관심이 가는 말은 1번마 그린 폭주입니다. 그래서 그린 폭주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그레이캣, 그리고 5번 럭키 재산, 이 세 마필을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또 한 마리 마필을 가지고 명진 캔디, 그린짱, 그 다음에 에너자이저, 이 세 마필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병권에서 과연 어느 말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명진 캔디가 인기는 좀 있을 말이기는 한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좀 완성도가 좀 모자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경주 경험이 있는 6번 그린짱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제2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점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하 후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닙니다. 별로 강한 말은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이 경주에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이제 지난 경주 끈끈하게 뛰면서 2착을 차지했었던 1번 마칼루 파워, 그리고 선행력이 막강한 2번 원더풀 매직, 적은 체격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난 순발력 보여준 3번 농곤락, 그리고 이제 기수가 더 무서운 6번 라운 스페셜, 그리고 10번마 위너 콰드릴, 마지막 게이트에 있는 콘도르 여왕 등이 인기권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전개가 중요한데요. 일단 2번 말 원더풀 매직이 아마 맨 앞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다만 끝걸음이 좀 약하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선위권에서부터 볼 1번 마칼루 파워, 그리고 3번 농건락, 6번 라운 스페셜 등이 이제 선위권에서 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뒤를 바싹 붙어서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콘도르 여왕과 10번 위너 콰드릴과 11번 콘도르 여왕 등이 따라 붙을 것으로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 경주에서 지금 핵심이 되는 거는 2번마 원더풀 매직입니다. 단독 선행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발력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2번 게이트라는 지금 이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멀로 기수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이게 1000m라면 좀 믿음이 가는데 경주거리가 12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뒷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마필은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다만 초반에 만약에 많이 벌려놨을 경우에는 뒤에서 올라오기가 힘들 정도로 거리를 벌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순발력에서는 좀 앞서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더풀 매직이 만약에 강하게 선행을 가버리면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요. 1번마 마칼루 파워는 3번을 뛰면서 이제 지난 경주에 2착으로 한번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경주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 마필은 좀 끈끈하게 뛰는 그런 장점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6번마 라운 스페셜은 이제 2억 기수가 선행마처럼 만약에 좀 처음에 치고 나왔을 경우에는 한번 좀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순발력에서는 2번마 원더풀 매직은 좀 뒤떨어지기 때문에 선행권에서 버티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 3번마 농곤락, 지난 경주에서는 이제 깜짝 선행을 나갔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농곤락이 거의 바닥권에서 놀던 말입니다. 선행을 나가도 안 되고 뒷선에서 추입을 올라오려고 그래도 마지막 힘이 딸리는 그런 말이었는데, 지난 경주에는 10번 게이트의 불리함을 뚫고 김우종 기수가 이제 선두권에서 경주를 전개하면서 마지막까지 좀 버텨냈었는데, 그 경주 자체가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마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10번마 위너 쿼드릴은 상당히 데뷔전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리고 이 마필은 원래 순발력이 그렇게 좋지를 않고 뒷심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마필처럼 보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순발력이 좀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요. 다만 직전 데뷔전에서는 아무래도 선행 강한 말들, 그리고 조금은 편성이 강했던 편성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서 결국 경기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말 자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더 띄워줄 수 있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원더풀 매직이 끌고 나가고 1번, 3번, 6번이 선입 전개를 할 때 10번 게이트에 있는 위너 쿼드릴이 과연 어느 타이밍에서 앞선을 넘어서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2번마 원더풀 매직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너 쿼드릴이 좀 서둘러서 빨리 치고 나가버리면 원더풀 매직이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위너 쿼드릴이 마지막 승부를 본다면 이 원더풀 매직도 버틸 가망은 있어 보이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게 11번마 콘도르 여왕,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그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큰 특징이 없습니다. 순발력이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없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임력이 아주 좋은 거는 아닌데 어느 정도 추임력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밋밋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근데 이 콘도르 여왕이 왜 제가 이 마필을 이게 입상 쪽으로 보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경주에서는요 10번 위너 쿼드릴이 어느 정도 좀 승부 있게 나간다면 콘도르 여왕이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번 위너 쿼드릴이 취입을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딸려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 말 옆에서 같이 치고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앞선에 있는 말들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조금은 위험하게 좀 배당을 보고 노리는 경주로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본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1번마 위너 쿼드릴,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제일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너 쿼드릴이 분명히 자기 몫은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잘 안되네요. 자, 위너 쿼드릴이 자기 몫은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말로 보여지고, 그 뒤에 바로 따라붙어볼 콘도르 여왕, 그리고 끈끈함으로 지금 띄워주고 있는 1번마 마칼루 파워, 그리고 2번마 원더풀 매직, 이 두 마필 중에서는 어쨌든 멀로 기수가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좀 찾았으리라 믿고 원더풀 매직의 단독 선행, 그거를 믿어보는 경주입니다. 복병권으로 1번 마칼루 파워를 보는 경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서울 제3경주 부산마 6등급 1300m 별정 시험 3세 이하 루키2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좀 강력한 우승 후보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4번마 가나파크. 지금까지 이제 그 두 번을 뛰면서 이제 3착 1번, 2착 1번을 기록한 말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뭐 3착을 하면 이제 승군을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기수를 지금 문세영 기수로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취입이 다 되는 말이고요. 상당히 그 몸싸움에 강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성에서는 아마 이 4번 가나파크가 선행으로 가도 되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상의 한 자리는 좀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후착은 좀 오리무중입니다. 지난 경주 인기권이었지만 졸전을 펼쳤었던 1번마 옥추마가 1번 게이트에 유리함을 좀 안게 됐고,
선행에서는 이제 3번 마 프라임 서밋하고 11번 마 럭키 석포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벌일 텐데 다 단점이 있어요. 프라임 서밋은 1000m에서도 끝걸음이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1번 말 럭키 석포는 지금 28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양이 좀 상당히 길어졌고 데뷔전에서 이제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이착을 했었는데 두 번째 경주에서는 앞선을 못 나가니까 그냥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 단점을 좀 안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요. 일단 3번마 프라임 서밋이 강력하게 선행을 나갈 거고요. 4번마 가나파크가 압박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의 11번 럭키 석포가 외곽에서 이제 선두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나올 텐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럭키 석포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두권이 진행이 되고 바로 이 뒤에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옥추마가 따라 붙으면서 경기는 거의 이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줘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선이 강하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을 제외하고 3번, 11번은 무너지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말이 8번 플라잉 빅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전에서 좀 늦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후미에서 놀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주가 이 플라잉 빅터가 치렀던 데뷔전이 상당히 선행이 강했던 경주입니다. 옥스퍼드 킹이라든가 더킹 블레이드 같은 말들이 출전을 해서 우승, 준우승을 했던 경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선이 강했던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치고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걸음은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경주에서도 만약에 늦발을 한다면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경주 거리가 길어졌다라는 게 이 플라잉 빅터한테는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앞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말이 8번마 플라잉 빅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저는 솔직히 앞선에서 경기가 끝난다. 물론 앞선이 유리하긴 해요. 근데 앞선에서 경기가 끝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마번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에서 제가 제일 강하게 보는 말 역시 1번마 가나파크입니다. 일단 승부가 좀 걸려있다라고 보고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승부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하고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8번마 플라잉 빅터의 추입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1번마 옥추마가 지난 경주에 부진을 많이 하고 제 이름값을 할 수 있느냐, 역시 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 일정을 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복병권에서는 이제 프라임 서밋이나 럭키 석포 이 선행마 중에 둘 중에 하나 뭐가 버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의 모습은 프라임 서밋이 좋아 보이지만 아무래도 뒷심은 조금 더 길러야 되는 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1번마 럭키를 선두권에서 버티기를 노리면서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4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멸종 A형 3세 이상 한마리. 자, 조금은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말 그리고 부진마의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번마 블랙실버가 단독 선행의 기회를 잡은 듯 보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요. 게이트에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경주 편성이라면 안토니오 기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선행의 찬스를 맞았다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일순할 수도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2번 러브 위드미입니다. 지난 경주에 이제 그 김효정 기수가 아주 깜짝 선행을 갔죠. 갑자기 이제 이번 게이트에 2점 안고 선행을 가면서 끝까지 버텨서 2차까지 이뤄낸 말입니다. 이제 5번을 뛰는 동안에 지난번 2착이 이제 유일한 짝순이었고요. 그전 경주들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앞에 순발력도 없고 뭐 뒤에 올라오는 추임력이 아주 우수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개장 이후에 이 마필이 좀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이번 러브 위드미가 깜짝 선행을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 경주에서는 솔직히 이거를 견제하는 선행마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깜짝 선행을 갔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깜짝 선행을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번마 블랙 실버가 튀어나가고 선행력 좋은 말이 또 3번마 포에버원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입상 가능한 8번 산단 스침도 선행력이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이 견제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러브 위드미가 그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디 뚫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 확률을 그렇게 높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번마 러브 위드미를 위험한 인기마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경주는요, 1번 블랙 실버가 상당히 강하게 선행을 치고 나갈 거고요. 순발력 좋은 3번이 딱 갖다 붙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이제 2번이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이 1번 블랙 실버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3번이 없다면 혹시나 가능성은 있는데 이 3번 포에버원은 제가 봤을 때 자력으로 우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발력은 좋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뒷걸음은 처리지만 되든 안 되든 송재철 기수가 어쨌든 치고 볼 거거든요. 그러면 초반에 결국 힘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러브 위드미가 뚫고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바로 뒤에 붙일 4번마 파워뮤직, 이 마필은 점점 지금 나아지는 걸음걸이를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초반 그 스타트 능력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스타트 능력, 즉 순발력도 보완이 돼 있고 추임력도 나름 좀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1400m 직전 경주에서 3착을 했었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붙어서 거리 내려서 지금 1300m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태도 괜찮아 보이고 어차피 앞선이 그렇게 강한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워뮤직이 이제 그 4코너 이후에 휘어 감고 나올 가망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선행과 추입, 다시 말해서 앞가디가 다 되는 말이 8번마 산뜻한 스침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뒷심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좀 3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결정력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싸운 말들이 좀 강한 말들과 많이 싸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분명히 앞선에 붙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때 한 요 정도쯤에 8번이 전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휘감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산뜻한 스침이 어떤 면에서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근처에 있는 말들이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기마인 7번 트루, 지난 경주 2착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요즘 상태 좋은 이혁 기수가 기승했다는 이유로 인기마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이 말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좀 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경주가 편성도 약했고 약간의 어부지리도 좀 있었다, 운도 좀 따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 마필을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일단 단독 선행이 가능한 1번 블랙 실버 이마필의 단독 선행을 좀 믿고 있는 거고요. 8번 산뜻한 스침, 그리고 마지막 추입이 가능한 4번 파워 뮤직까지 이렇게 세 마필을 지금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에서는 복병권이 솔직히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는 아이언 하트 이 마필이 지금 14전을 뛰는 동안에 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정 기수가 그냥 마음 비우고 열심히 탄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봐서 아이언 하트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실전 배팅을 가는 경주라면요, 인기마인 러브 위드미하고 트루를 지금 제외하고 배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팅의 강도를 조금은 낮춰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서울 제5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고요. 3세 이상의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더 전적이 쌓이면 그냥 부진마가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곤에서만 머물기에는 조금 아쉬운 마필들이 몇두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의 관심마는 1번마 허리케인 삭스, 3번마 윈디러시, 그리고 5번마 테라스피드, 9번마 마스터 퓨처, 그리고 9번마 가보 사랑해. 이 정도가 좀 관심을 끌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 경주의 전개를 보시면요, 3번마 윈디러시하고 5번마 테라스피드, 그리고 9번마 가보 사랑해, 이 세 마필이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게이트 2점 있는 1번마 허리케인 삭스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6번마 마스터 퓨처가 선위권에서 전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이 정도 선에서 경주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바로미터가 좀 애증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9번마 가보사랑입니다.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번번이 실망을 안겨줬던 말이에요. 지난번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에서 끝까지 좀 밀어봤지만 마지막까지 이제 끝걸음이 살지를 못하면서 결국 사착을 하고 말았던 경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제로 기수로 기수가 변경이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선행마들 중에서는 가장 외곽 게이트에 있기는 하지만 순발력은 상당히 앞서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마필의 강점은 뒷심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 바로미터는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순발력 좋은 이제 윈디러시나 5번 테라스피드 이마필들은 솔직히 형군에만 있기에는 조금 아까운 말입니다. 분명히 더 나올 걸음은 있어요. 있는데 과연 어떤 편성에서 어떻게 뛸 거냐인데 기수들이 좀 약합니다. 이동진 기수라든가 김덕현, 그나마 김덕현 기수는 요즘은 좀 괜찮기는 한데 기수가 좀 약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마스터 퓨처는 순발력은 좋은데 뒷심이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0m 거리를 소화를 해내려면 어느 정도 좀 뒷심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그 앞선에 붙어 뛰는 말이에요. 근데 몸싸움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고요. 전개로 봤을 때는 이 3번, 5번, 9번 이 세 마필이 선행 경쟁을 할 때 안게이트에서 딱 붙어 갈 수 있는 1번마 허리케인 삭스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이제 초반 순발력은 뭐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뒷심이 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좀 밋밋합니다. 밋밋한데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한 번쯤은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가보사랑해를 다시 한번 믿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가보사랑해의 선행 승부를 좀 믿어보는 거고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1번마 허리케인 삭스,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말이죠. 허리케인 삭스하고 5번 헤라스피드까지 일단 가는 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으로는 한번 윈디러쉬를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네, 제 6경주 9.마 6등급 1200m 별점 A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3대 이상마 경주고요.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말들은 솔직히 장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은 능력이 떨어지는 부진마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아무래도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말들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일단 이 경주는 7번 고 헤드, 6번 스페셜 스토리, 3번 서울 크라운, 8번 골든 배지, 4마리 정도가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1번 스타러시의 마지막 취입, 이렇게 마무리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이 경주,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7번 고헤드입니다. 이 마필은 지금 순발력도 좀 있고 뒷심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200m라는 거리가 오히려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에 있어서 조금은 더 이점이 있어 보이는 말이고요. 이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도깨비 기수죠. 말을 어떻게 탈지를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경주에서는 그냥 치고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헤드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경주에서는 적대의 축이라고 보여지고요. 강자와의 그 경험이 많았었던 8번 골든 배지, 또 스페셜 스토리, 이 마필까지도 이 앞선에서 전개를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좀 기대를 가졌었던 말은 이 3번 서울 크라운입니다. 서울 크라운이 인기도 좀 있었고 어느 정도 좀 띄워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발전을 못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만 이 마필은 좀 순발력이 나오면 휴심이 없고, 어느 정도 스타트가 조금 약하게 되면 뒷심을 발휘하고, 전형적인 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조금만 좀 힘이 차면 조금은 더 띄워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스타러시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경주를 하면 할수록 이제 걸음이 좀 나아지곤 있습니다. 근데 그 나아졌다는 게 뭐 확 좋아졌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아닌데 마지막에 한 발은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앞에 선행마들이 그렇게 강한 선행마들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행 경합은 뭐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이스타러시가 선행마들을 보내주고 뒤에 딱 붙어서 마지막 추입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전개고, 게이트도 1번이기 때문에 게이트 2점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좀 유리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어차피 뭐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솔직히 전개가 어떻게 될지 보여준 모습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이번 경주가 이 마필들이 과연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부진마가 쭉 빠져버릴지가 결정이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에서는 1번마
오헤드의 그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던 3번마 서울 크라운, 그리고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2번마 스페셜 스토리까지 세 마필을 입상 가능으로 보고요. 마지막 추입을 노려볼 1번마 스타러시까지 추천드리는 경주입니다. 제7경주고요. 국산마 5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의 안말 경주라는 경주가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형군에서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과 승군전을 치르는 신예마들의 이제 한판 승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거의 모든 마필이 선행형 마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기권의 말들이 다 선행권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좀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 경주를 딱 보시면 선행력이 앞서 있는 7번 록비트가 가장 앞으로 치고 나올 것 같고요. 그 옆으로 이제 1번 라운블러드, 4번 드링걸스, 그리고 7번 록비트하고 8번 라피도 아레스, 11번 백산 썬더 등이 경합을 하면서 가게 될 텐데, 문제는 이 마필들이 대부분 다 몸싸움에는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2번마 천은장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번마 천은장은 순발력이 빠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중속이 상당히 좁고 계속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으로 이런 마필들이 나갈 때 뒤에서 천은장이 치고 들어오게 되면 경주의 전개를 상당히 흐트려 놓을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은장이 자력으로 여기서 입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에서 전개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천은장보다 앞에서 전개를 하는 말은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천은장보다 뒤에서 전개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개에 있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전개의 키를 쥐고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필을 한 마리 한 마리씩 보면 1번마 라운블러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도 일본 게이트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은 앞에 나왔을 때와 못 나왔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좀 갈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게이트에 이점이 있으니까 유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일 앞에 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행 경합에서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고요. 3번마 라스트 매직, 이 마필이 원래 좀 순발력이 있고 앞선에서도 좀 뛰고, 그러니까 선입권에서 추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말인데, 휴장 이후에 최근 2경기에서 아예 순발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놀다 보니까 앞선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추입을 하려다가 결국 거리가 멀어서 포기하고 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라스트 매직의 이편성에서는 강자의 위치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마필의 그 순발력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순발력만 살아났다면 솔직히 이 경주에서는 거의 우승권입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뒤에서 놀다가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자, 4번마 드림걸스는 이제 최근 연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서도 손쉬운 선행을 나가서 이제 1착을 한 말인데, 제가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편한 선행을 나갔을 때는 좀 더 띄워주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편한 선행을 나가기도 어렵고 이 선에 붙여가기도 경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경주인데, 몸싸움에는 좀 약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마필이 선행 경합을 이겨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현재 보여진 걸음으로는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 제일 앞에 쓸 수 있다라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드림걸스를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7번마 록비트 연속 2착으로 이제 승분을 한 마필이고 승분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행력과 순발력은 상당히 막강한 말이고 어느 정도 이게 뒷심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계속 좀 아쉬움을 남기면서 2착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정원 기수가 원래 기승하던 막필인데 이혁 기수로 기수 변경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이혁 기수 그러면 지금 현재 선행마 다시 말해서 게이트 이탈 능력이 가장 좋은 기수입니다. 그런 이혁 기수가 선행 순발력이 좋은 말에 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록비트는 맨 앞선에서 전개할 가망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우승권에 그러니까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8번마 라피도 RS 상당히 덩치가 큰 말입니다. 550kg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는 모습이 덤벙덤벙 뛰는데 주폭으로 치고 들어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제 지난 직전 경주에서 1착을 차지하고 이제 승분전을 치르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는 경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검증은 좀 필요하리라 보여지고요. 9번 천은짱 지금까지 17전을 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말인데 항상 앞선에서 뛰는 말이고요. 중속으로 선행마들과 경쟁을 하는 그런 막필인데 그러다가 마지막 결승 직선주로에서 힘이 좀 딸려서 아슬아슬하게 착승권에서 벗어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1200m로 경주 거리를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1300을 뛰다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천은짱이 앞선을 붙여버리면 경주 전개를 전체적으로 흐트려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7번 록비트와 함께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말이 11번 백산 썬더입니다. 다만 이 맨 마지막 게이트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 게이트의 말들이 선행력이 좋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7번 록비트 다음으로 백산 썬더가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백산 썬더가 조금 빨리 서둘러도 7번 옆에 딱 붙어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걸음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합이 벌어지거나 또는 천은짱한테 밀려버리면 뒷심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마필은 지금까지 6번을 싸우면서 2착만 3번을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마필의 결정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항상 뒷선에 좀 추임력 좋은 말한테 꼭 잡히는 그런 경주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산 썬더가 좀 외곽으로 밀려있다라는 게 좀 단점이고 그렇지만 않다면 이게 안게이트 쪽에 있었다면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좋은 승부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 경주는 과연 이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이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적중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실전 배팅이라고 했을 때 마번을 이렇게 좀 축약하기가 쉽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망성 있는 말들을 제외하고 가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경주이긴 한데 웬만하면 저는 이게 실전 배팅이면은 좀 쉬라고 말씀드렸을 그럴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경주에서 제일 좋게 보는 말은 7번 록비트입니다. 이제 2억 기수로 교체를 했고 어쨌든 승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 라온블러드
그리고 과거의 모습이, 그러니까 휴장 전의 모습이 살아난다면 지금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3번 라스트 매직까지 쌈 가능권으로 보고요. 말의 능력상으로는 선행 경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외곽 게이트에 밀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보는 11번 백산 썬더 이 마필까지도 이제 목표권으로 추천을 하는데, 이렇게 4마리를 추리고 나니까 솔직히 9번 1000원장이 아주 마음에 걸립니다. 자력 승부는 어려워 보이지만 전개를 만약에 흐트려 놓고 간다면 마지막까지 좀 버텨볼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장이 좀 걸리기는 하는데 그런 마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 8경주 쌈마 5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능력의 차이는 있는데 그 인기마들의 질주 습성이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혼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주로 보입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인기마는 2번마 야호 골든패, 6번마 대구농, 9번마 원더풀 스톰, 10번마 슈퍼 럭키보이. 이렇게 4마리 정도가 이제 인기권에 있을 말이고요. 거의 이 선에서 경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백상도 과거의 순발력이 살아난다면 좀 경주 전개에 있어서 앞선서 좀 뛸 말이고, 추임력 좋은 3번 마샤 같은 경우도 마지막 한 발을 노리겠지만 현재의 컨디션이나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4마리를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4마리가 지금 혼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말 한 마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경주는 이 4마리 위주로 전개를 봤을 때 9번 원더풀 스톰하고 10번 슈퍼 럭키보이가 선행, 앞선을 장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2번 야호 골든캣과 6번 대구녹이 뒤에서 따라가는 경주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앞선에 갈 수 있는 9번 원더풀 스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용근 기수가 내비전에서 1000m 내측을 딱 붙어 있다가 마지막에 추입을 하면서 쉽게 들어왔는데, 지난 경주에서 최고 인기를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300m라는 경주 거리가 이 마필 자체가 좀 경주 거리가 좀 짧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만 지금 문세영 카드를 꺼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기승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주 거리가 2300이라는 게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자, 10번 슈퍼 럭키보이는 지난 경주에서 아주 깜짝 선행을 나가버렸죠. 깜짝 선행을 나가면서 록비트라든가 그 경주가 좀 선행력이 좋은 말들이 많았었어요. 록비트, 글로리파이터, 가보사랑해, 고헤드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앞선을 딱 장악하고 나가서 마지막에도 걸음이 살아나면서 호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분을 했습니다. 역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발력은 분명히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게이트가 지금 10번 게이트로 밀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끝걸음이 그 경주 기록이 좀 불량주로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100% 과신은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잘하면 단독 선행도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은 있어 보이고요. 자, 대구녹은 지금 14전을 뛴 말입니다. 4세 앞말이고요. 이미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원더풀 스톰과 같이 경쟁을 했는데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에 이 추입으로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말을 막 뚫고 나왔던 그런 경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번 경주에서도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야호 골든캣이 생각보다 좀 발전 속도는 좀 더딘 편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현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장점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앞뒤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라스트 추임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좀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더풀 스톰하고 슈퍼 럭키보이가 앞선을 장악하고 나갔을 때 슈퍼 럭키보이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 원더풀 스톰은 거리상의 문제로 좀 뒷걸음이 무너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랬을 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이번 야오 골드하고 이번 대구노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인기마에서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는 경주고요. 다만 인기마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지난 경주 놀라운 순발력을 보여줬었던 10번마 슈퍼 럭키보이가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그 예순발력을 보여준다면 마지막 버티기도 가능해 보이고요. 뒷선에서 추입을 시도할 2번 야오 골든캣하고 6번 대구노 이 두 마필의 전개가 조금은 좀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앞선에서 한번 버텨보도록 문세웅 기수의 기승수를 기대해보는 9번 원더풀 스톰을 목표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제9경주 혼합 4등급 1200m 별정 A형의 경주가 되겠고요. 3세 이하 루프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8마리가 출전하는 좀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눈에 띄는 말은 5번마 풀부스터.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으로 가는 말인데 지금 이 경주에선 순발력 좋은 말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독 선행에 찬스를 맞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나가서 앞선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입상은 좀 무난하리라 보고요. 그렇다고 이제 선행 일변도로만 뛰는 말도 아니고 뒷심도 좀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만 이 마필이 좀 1300m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경주 거리를 1200m, 직전 경주 1200m에서 이제 3차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경주에서는 이 5번 풀부스터가 편성을 잘 만난 듯 보이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은 3번 장산 몬스터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은 조금 약해요. 순발력은 조금 약한데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지금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말들이 이게 휴장한 이후에 다들 한 번씩, 한 번, 두 번씩은 다 떴는데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휴양이 상당히 좀 길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지금 현재 컨디션이 괜찮은 것이냐라는 의문은 좀 있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멀로 기수가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는 틈을 타서 이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입상률도 좋고요. 지금 현재 컨디션도 아주 좋아 보이기 때문에 풀부스터하고 장산 몬스터 한 방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좀 아쉬움이 남는 말이 2번마 썸붕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말이고 기대를 많이 하는 말인데 이 마필도 보면 조금 뛰는 모습이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어떤 강한 임팩트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순발력이 강하다, 추임력이 좋다, 또는 이게 상당히 좀 강한 말이야, 이런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그래도 형구는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모든 마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좀 고가의 마필들은 처음에 잘 뛰든 아니면 나중에 좀 뛰든 어느 정도 자기 몫은 다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썸붐도 작전 기대치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주 자체는 나머지 마필들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전개의 이점이 있는 1번 풀부스터 이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추임력 좋은 3번 장산몬스터, 그리고 이제 이름값 해야 되는 2번 썸분까지 이렇게 3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권으로는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말이지만 순발력을 주행심사에서 순발력을 좀 보여줬었던 4번마 천군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10경주 혼합 4등급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이 경주에서는 지금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가 있죠. 7번마 송암티즈입니다. 이제 3번을 싸우면서 연승을 지금 거두고 승분전은 혼합 4군 경기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분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이대로 감량이 됐고요. 기수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이 송암티즈와는 계속 호흡을 맞췄던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뭐 전개가 아주 자유로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선행 순발력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뒷심으로 넘어설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의 편성이 그렇게 뭐 강해 보이는 편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7번 송암티즈가 비록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송암티즈의 선행, 이 전개를 좀 견제할 말은 3번 대군의 검입니다.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는 말이죠. 좀 더 뛰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뭐 2착, 3착 거기서 맴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더 나올 거름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결정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 맛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편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편성의 호기를 만났고 역시 믿을 수 있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11마리가 나와 있지만 3번하고 7번하고 3번의 능력이 현재 보여진 걸로는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하는 게 뭐 이렇게 끝나지는 않죠. 자, 이 경주에는 이제 본경자 마주가 문학 시리즈로 1번 문학 앙코르, 10번 문학 8호와 이렇게 두 마필을 이제 동반 출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1번 문학 앙코르, 이 마필은 지금 2번을 뛰었는데 뛰면 뛸수록 말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데뷔전에서는 뭐 발주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순발력이 좋다는 없었고 뒷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1200m 경주에서 어느 정도의 좀 뒷심을 좀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현재 2세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더 있는 마필이고 지금보다는 내년을 더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요, 이제 뛰면 뛸수록 말의 완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가 기대되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에서는 이제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편성이 그렇게 이 3번하고 7번을 빼고는 강한 말들이 없으니까 강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아직 2세마이기 때문에 보여질 걸음이 더 있는 문학 8호와 이 마필이 어떻게 뛸지가 좀 궁금해지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전을 치르지만 앞뒤가 다 되는 7번 송암티즈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앞선에서 경주 전개가 가능한 3번 대군의 검, 그리고 이제 점점 말이 힘이 차오르고 있는 1번 문학 앙코르까지 이렇게 3마리를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역시 장례를 보고 10번마 문학 8호와를 복병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11경주 13만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죠.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드러나 보이는 경주고요.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조금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도 빠를 뿐더러 앞선에서 그냥 끝날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1번 질주의 꿈, 7번 정문 서미트, 8번 한라블로썸,
이 마필들이 지금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뒤에 버티는 힘들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마필들이 뒤에서 치고 올라오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1번 질주의 꿈. 요즘 상당한 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말이죠. 1번 게이트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것도 장점인데, 이 마필은 좀 앞뒤가 다 되는 말이고 전개가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장내 발전 가망성도 좀 있어 보이고 체격도 상당히 당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형부는 뭐 당연히 벗어날 수 있는 말인데, 직전 경주 데뷔전에서 국산마 4군 어느 정도 좀 편성이 좀 강했던 편성인데 거기서도 앞선에 나와서 결국 2착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질주의 꿈이 선행을 나갈 수도 있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주의 꿈이 어떤 전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후차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경주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번 정문 서미트가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데 이 버티는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몸싸움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약하다라는 게 강자들과의 싸움에서 약하다는 뜻입니다. 약자와의 싸움에서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문 서미트가 순발력으로 뚫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버틸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문 서미트의 입장에서는요, 7번 정문 서미트가 가장 앞에 서고 8번 한라 블로섬이 옆에서 따라오는 전개, 그리고 질주의 꿈이 선행이 아닌 선입으로 내측에 붙어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치고 들어오는 이런 전개를 탔을 때 정문 서미트가 가장 유리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지를 않고 질주의 꿈도 치고 나오고 정문 서미트가 옆에 쓰고 한라 블로섬이 강하게 옆에서 밀면 솔직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러면 앞선의 말들이 7번이나 8번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경합이 벌어지면. 그러면 어부지리로 어떤 한 마리가 좀 올라올 수도 있고요. 8번 한라블로섬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으로 뛰던 말인데 휴장 이후에 그 순발력이 조금은 약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정치기에 들어간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가 제가 설명드린 이대로만 끝나면 너무 간단한 경우, 여기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1번 비상등 34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휴양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필의 컨디션이 어떠냐가 문제죠. 근데 이게 과거의 컨디션을 찾았다면 순발력에 있어서는 이 말을 따라갈 말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초반 순발력이 빠른 말이고요. 마지막에 버티는 힘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데뷔 시만 해도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말이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협회 장배까지도 나갔었던 말이었죠. 근데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나와서 아주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순발력을 발휘해서 선행은 갔는데 끝걸음이 급격히 무너졌어요. 근데 이때는 보면 이스트제트라든가 헤이데이, 라온탑맨 이런 말들이랑 선행 경합을 벌였었기 때문에 조금은 걸음이 좀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편성에서 비상등이 제 컨디션을 찾았다면 비상등이 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1-2로 끝날 수도 있는 경우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만큼 순발력이 앞서 있는 말. 그래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상등이란 말이 그냥 형군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좀 강하게 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질주의 꿈은 여기서는 당연히 충마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지고요. 착분이 문제인데 저는 좀 위험부담은 있지만 비상등을 좀 더 좋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7번 정문 서미트를 여기까지 이제 입상권으로 보고요.
어부지를 노린다면 8번 한라블러썸을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자력으로 이 4마필을 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경주입니다. 12경주 혼합 4등급 1400m 별정 B형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행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어느 말이 앞선을 장악하고 나갈지가 좀 불분명한 경주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확실히 이 경주에선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솔직히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우열은 조금 드러나 보입니다. 우열은 드러나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 말을 강하게 믿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1번 천사바. 뭐 보여준 게 없죠. 계속 뭐 바닥권에서 놀았고 뭐 선입권에 약간 붙어서 가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보여준 이 편성에서의 보여준 모습으로는 1번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뭐 김효정 기수가 뭐 기승술이 좀 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게이트 이탈 능력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마가 없는 경주기 때문에 천사박이 지금까지 보여준 순발력이라면 이번 경주는 선행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번마 아미고라로 지난 경주에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기수도 임기훈 기수고요. 이 마필 근데 지난 경주 2착한 게 솔직히 전부 답니다. 7번을 뛰었는데 근데 다만 이 아미고라로도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2번 이 두 마필이 선행 겸합이 붙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순발력으로 보면 제일 빠른 거는 캐논 슈터입니다. 6번마 캐논 슈터인데 이 마필은 뒤가 좀 짧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1400m를 소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보여지고요. 가장 인기 있을 말은 7번마 사련이 위너죠. 지금 이 편성에서는 그나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는 말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는 거의 최고 인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서 너무 좀 부진했어요. 앞에도 못 붙고 뒤에서 추입도 못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지만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련이 위너는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9번마 윈드스카이입니다. 역시 뭐 13전을 뛰면서 1착 2번, 2착 1번을 댄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부진했었는데 직전 경주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윈드스카이가 선입권 전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 선입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윈드스카이 이 마필에 저는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경주는 보시면 1번, 2번 그리고 6번이 앞선으로 나갈 거고요. 7번하고 9번이 위에서 붙어서 이제 올라올 경주입니다. 근데 선입권에 있는 말들이 조금은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주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마가 없는 경주다. 그러면 본인의 질주 습성과는 관계없이 기수가 좀 강한 기수랑 앞에 치고 나가 버립니다. 그럼 따라올 말이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7번 사련이 윈너가 되겠죠. 이 문세영 기수가 만약에 이건 좀 약한 경주다라고 판단을 딱 하고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가 버리면 이 선행마들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말이 올라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주가 힘든 경주. 그리고 또 하나는 3번마 대마불사라는 말을 여러분 보시면 추임력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라스트 끝걸음이 뭐 12초 6, 뭐 12초 4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1400m 경주거리고 어차피 허접한 경주다. 그러면 뒷심이 있으니까 올라오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록을 크게 믿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타트 타임이 15초 8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타임이 15초 때 아주 늦발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서 혼자 치고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록에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러고 나서 대마불사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능력이 조금은 앞서 보이는 7번마 사련이 위너하고 9번마 윈드스카이, 이 두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는 경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서 1번 천사박이라든가 2번 아미구라로가 약한 편성을 가지고 선행을 확 나가버리면 뒷말들이 쉽게 잡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경주가 되는 거고, 적중도 어렵고 적중을 해도 환수가 잘 안 되는 경우죠. 자,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여준 능력,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능력이 더 있는 7번마 사련이 위너를 가장 좋게 보고요. 후선에서 치고 들어올 수 있는 9번마 윈드스카이, 그리고 그래도 보여준 걸음이 있었던 2번마 아미고라로까지 이렇게 세 마리를 입산 가능마로 보고요. 복병권으로는 기습선은 감행해볼 1번 천사박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13 경주 국산마 4등급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고요. 자, 1700m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주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전체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마리는 다 부진마입니다. 어느 마리 들어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가 좀 뭐 예상을 하기는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원체 다 부진마들이니까요. 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뭐 1번마 정문사이가 입상의 한 무난히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추임력이 막강한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9번을 뛰면서 1착 3번, 2착 2번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몫은 해주는 말이고요. 상당히 강편성에서도 많이 싸워왔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추임마이긴 하지만 1번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솔직히 잡을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경주에서 지금 부담 중량이 한계 중량인 57을 달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가 불안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될 뿐이지 솔직히 타마필과의 경쟁은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경주에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2번마 하늘을 달리다라든가 4번마 원더풀 인디언, 5번마 공산,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피오레가 기복성 기수 역시 강하게 선행을 한번 나가볼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 약합니다. 다 뒤가 짧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선행만은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경주고요. 자, 여기서는 좀 기수가 더 무서운, 그러니까 말의 능력보다는 기수가 더 무서운 6번마 낭만스타 정도가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몸값을 좀 해야죠. 금화 슈프림 계속해서 아쉬움만 남기고 있는데 이 정도 편성에서도 못 들어온다면 이제는 기대치를 접어야 되는 겁니다. 금화 슈프림이 좀 편성에 호기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1700m 전용 말이죠. 10번마 시티 챔프, 제가 이건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1700에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어요. 강점이라는 게 뭐 아주 강하다 뭐 이런 거는 아닌데, 약편성을 만났을 때 1700에서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티 챔프 정도가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경주는 뭐 길게 설명할 그럴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1번 정문사이, 이 마필은 안 들어오면 이상한 거. 뭐 경마에서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달리다가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뭐 사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보여진 걸로는 정문사이가 여기서 안 들어온다? 이거는 예상하기가 힘든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름값을 해야 되는 7번마 금화 슈프림, 그리고 1700의 강점이 있는 10번마 시티 챔프까지 입상 가능마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수가 더 무서운 6번마 낭만스타를 우선권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제14경주 2등급 1700m 핸디캡 경주고요. 로드 투 G1 챔피언십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프리미어 경주가 되겠습니다. 2등급에서 이제 오랜만에 1700m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2등급 경주가 조금 박진감이 넘쳐야 되는데 현재 8마리 뿐이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금주 경마가 부경 경마를 포함해서 서울 경마까지 맥 빠지는 경주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경마가 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자꾸 길어지면 경마 경주의 질도 좀 떨어지고 재미도 반감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가 되는 게 좀 최선일 것 같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이제 현 2등급에 있는 부진마들이 좀 나온 경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분전을 치르는 1번마 돌아온 난리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경주이기도 합니다. 승분전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 중량도 상당히 약해졌고요. 그리고 1번 게이트의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700m 1번 게이트에 순발력 있는 말이다. 그러면 상당히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난리가 그러면 편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번마 레드블레이드 이마필이 최근에 이제 휴장 후에 조금 마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말이고요. 상당히 강자와의 경험도 많고 여기서 멈출 말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두 경주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번에 은세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돌아온 난리가 선행을 갈 때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8마리 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게이트의 불리함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8번의 레드블레이드가 딱 붙여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능력상으로는 이 두 마리에 그냥 땡땡 붙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나머지 말들이 조금 약합니다. 약하기는 한데 이런 경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출전 두수가 많지 않다면 뒤에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취입을 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왜? 앞선에 말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다만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상당히 좀 거리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좀 시간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은 한 번만 골드 해머입니다. 이제 5살짜리 말이고요. 이미 걸음은 다 보여줬습니다. 네,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이 좀 내려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 3번마 골드 해머는 순발력이 되게 약합니다. 상당히 좀 뒷선에서 이제 움직이는 말이고 앞선이 무너졌을 경우에 여기서 치고 들어오는 순발력, 추임력은 상당히 일품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가 좀 나올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1번마 돌아온 난리하고 8번마 레드블레이드 그리고 여기에 아마 7번마 다크플레이어까지 이제 선행 경합에 뛰어들 텐데 이 마필들이 이제 좀 치열하게 선행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 좀 앞걸음이 앞선 말들의 걸음이 좀 무뎌진다면 마지막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말이 3번마 골드 해머고요. 여기에 또 한 마리 추임력 좋은 마필은 6번마 서울 탱크. 이 마필도 추임력은 상당히 좋은데 이제는 6세 말이죠. 조금 노쇠화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임력은 상당히 좀 뛰어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5번마 이글 스크립터 이 마필에 좀 더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너무 바닥거든요. 너무 아래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마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경주는요 8번마 레드블레이드가 제 컨디션을 찾았다는 전제하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요. 게이트의 이점으로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돌아온 난리, 그리고 마지막에 추임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한 번만 골드 해머까지 입상 가능마로 보고 있고요. 복병권으로는 그래도 제가 좋아했었던 5번마 이글스 스크리프터를 복병으로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15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별정 B형의 경주 연령 오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관심이 가는 말이 1번마 장산플라이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이트에 이점도 안고 있고요. 비록 승분전이지만 전개의 습성이 좀 자유로운 말입니다. 순발력도 있고 뒷심도 좀 강하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살려서, 그리고 승분전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산플라이가 상당히 좀 편성에 유리함을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말은 이제 이스트 킹덤인데, 이마필이 이제 최근에 좀 계속 안 좋았다가 휴장 이후 처음 경주에 나와서 1200m 분량주로 해서 좋은 기록으로 이제 1착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기를 끌 것 같고, 뒤에 그 추임력도 상당히 좋은 말인데, 문제는 지금 부담 중량이 4kg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마체격이 500kg를 넘는 상당히 큰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부담 중량 4kg가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58이 됐다라는 거는 부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이 편성에서 빼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5번마 라운 시리우스, 아마 이번 편성에서는 단독 선행도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다만 뒷심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 좀 약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번 경주가 그렇게 순발력이 강한 말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단독 선행으로 나갈 수 있다면 버틸 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 시리우스도 좀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김효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지만 추임력은 괜찮은 6번마 머니대로, 늘 아쉬운 말이죠. 될 듯 말 듯 하면서 착순권에 못 들어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요번 경주가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 보이기는 하는데, 자력으로 입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앞선이 무너졌을 때 뚫고 나올 힘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 가장 요주의 말은 7번마 베스트럭키입니다. 이 마필은 순발력이 강하지도 않고요, 뒷심이 그렇다고 추임력이 아주 우수하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근데 꾸준히 자기 걸음은 내주고 있고 착순권에는 들어오는 말입니다. 물론 승분전이기 때문에 좀 상대가 강해졌다라는 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 베스트럭키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된 말이 베스트럭키가 아닐까. 이게 말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마는 기록의 경주가 아니고요, 순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로 치면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니고 쇼트트랙이라는 얘기죠. 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트럭키에 보통 우리가 말들을 분석을 할 때 경주 기록이라든가 초반 스타트 타임, 마지막 추입 타임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그 기록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개를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순권에 들어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개를 어떻게 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선행마가 라운 시리우스 뿐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물론 외곽에 있는 9번 금로열도 선행력은 상당히 강한 말이기는 하지만 좀 외곽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베스트럭키가 2역 기술을 태우고 뒤에서 놀지는 않아요. 앞선에 붙여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버틸 힘은 있어 보입니다. 자, 9번마 금로열, 이 마필은 선행력은 막강한 말인데 최근 들어서 좀 하향세에 접어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버틸 힘은 좀 없어 보이고요. 최외곽 게이트의 비욘드 오버가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는 있는데 최근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습니다. 자,
마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승분전이긴 하지만 1번 장산플라이 전개에 이점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마필을 가장 좋게 봅니다. 그래서 장산플라이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요. 선행으로 좀 버텨볼 수 있는 5번 라운시리우스, 그리고 전개에 이점이 있는 7번 베스트 럭키까지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복병으로는 아마 이 경주의 제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부담 중량 때문에 조금 뒤로 돌렸던 2번 이스트 킥덤을 복병으로 추천하는 가 되겠습니다.